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업무상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남편은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저는 원래 조건보다 사람 자체를 먼저 살피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는 높은 연봉을 자랑 삼아 떠벌리거나 사치를 밥 먹듯 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만난 남편의 순박하고 알뜰한 면모가 유독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모든 직장 동료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제 시야에는 유독 허영심강한 남자들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회사 선배와 썸을 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씀씀이를 목격한 순간 저는 재빨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평소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하게 지냈던 희정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만 보니까 지석 선배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너도 지석 선배한테 관심 있어? 사적으로 밥도 먹고 그랬다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아니, 그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니? 사실 지석 선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몇 번 차 태워준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 외제차 엄청 좋다고 했잖아. 그래. 차도 비싼 차인데 매번 얻어만 타기 미안해서 그날은 내가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지석 선배가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밥을? 어,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식당이더라고. 근데 밥 먹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선배가 이미 계산을 했다는 거야. 얼떨떨해서 돈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나중에 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 별일도 아닌데 괜히 이상한 소문 날까봐 굳이 말 안 한 것뿐이야. 들어보니 예전에 유진 선배도 회사 사람이랑 그냥 밥 한 번 먹었는데 회사에 사귄다는 소문이 나서 골치 아팠다고 했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굳이 말 안 한 것뿐이야. 근데 넌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긴 누구야. 지석 선배가 이미 다 말하고 다녔다는데? 진짜? 하긴 별일도 아닌데 뭐. 말해도 상관없긴 해. 별일이 아니긴 뭐가 별일이 아니냐? 이미 너랑 사귀는 것처럼 다 말하고 다녔다는데? 나랑 사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당황한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희정이가 더욱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지석 선배는 네가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 얼굴도 예쁘고 검소하고 착하기까지 하다고 결혼 상대자로 점 찍은 모양이더라고. 내가 볼 땐 처음부터 작정하고 너한테 접근한 것 같아. 설마. 진짜라니까? 우리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 들어보니 지석 선배랑 사귄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근데 전부 헤어졌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 왜 헤어졌다는데? 연봉은 많은데 사치가 너무 심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너처럼 현모양처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무임승차할 생각이라나 뭐래나. 암튼 그런 얘기까지 돌았더라니까. 이 얘기는 남자들끼리 술 마시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너랑 나랑 친한 거 알고 나한테 살짝 귀뜸해준 거야. 내가 너를 아껴서 말하는 건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 얼굴도 잘생겨서 바람기도 다분해 보이잖아. 바람기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진짜 고생길이 열린다니까. 거기다 사치까지 심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지석 선배랑 사귀면 안 돼. 알았지? 희정이 말에 재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는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 잘생긴 얼굴은 여전했으니까요. 엄마와 아버지 역시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홀로 저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집에 들르던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지만 엄마가 매몰차게 내쫓던 장면도 함께 떠오릅니다.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제게 말하곤 했거든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남자 얼굴은 그냥 평범한 게 제일이야.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만날 생각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마누라 고생시키기 마련이니까. 평생 그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희정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석 선배에 대한 마음이 싹 식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지냈어요. 물론 지석 선배가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지만 워낙 단호하게 철벽 방어를 치자 결국 마음을 접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남자들과 썸이라는 걸 타기도 했지만 연봉이 높은 만큼 사치가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순수하고 성실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희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착하고 성실해 보이긴 하지만 연봉이 너보다 많이 적은 편인데 괜찮겠어? 살다 보면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연봉이 세면 뭐 하겠어. 사치가 심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난 착하고 성실한 정우 씨가 마음에 들어.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벌써 많이 모아놨더라고. 우리 둘이 맞벌이하면 돈은 큰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긴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지석 선배는 또 차 바꿨더라. 천년만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정우 씨가 훨씬 낫긴 하다. 희정이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던 터라 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의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순진한 얼굴 뒤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후 한동안은 적금도 부으며 나름 알뜰하게 지냈습니다. 양가에서 큰 도움을 받진 못했지만 둘이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 그 인간 때문에 짜증나서 회사 못 다니겠어. 팀장 때문에 짜증이 난다니?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자기 기분 나쁠까봐 그동안 말 안 했는데 팀장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 시비를 걸다니? 대기업 다니는 마누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니까 좋냐는 말을 하면서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막 놀리고 그랬거든. 진짜? 그런 얘기를 막 대놓고 했단 말이야? 이번에 자기네 회사 보너스 많이 나왔잖아. 그 소식 듣자마자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를 걸다니? 얼마 전에도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여자 잘 꼬셔서 룰루랄라 살아서 좋겠다고 하는 거야. 물론 그런 건 그냥 넘기면 그만인데 문제는 일할 때도 나만 왕따시키고 그런다니까. 회의하는데 나만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나만 빼놓고 직원들 데리고 와서 회식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 그날 흥분한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랬지만 얼마 가지 않아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 팀장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곧 이직 자리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잘 알아봐. 그 말을 괜히 했던 것일까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5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 날은 걱정이 되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큰 욕심 내지 말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갈 생각해. 작은 회사 들어가봤자 또 예전 꼴 당하지 않겠어? 내가 어떤 회사 다니는지 굳이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회사로 이직할게. 그 뒤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은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살림해봤더니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집에서 살림할까? 들어보니 아기 태어나면 육아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어, 자기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대신 내가 살림 완벽하게 할게. 그리고 우선 아기부터 갖자. 앞으로 내가 육아도 도맡아 하면서 자기 뒷바라지 할게. 그래도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아버님도 안 좋게 보실 것 같은데.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말해놨거든.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생각이 게임분들이더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살림을 하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어. 앞으로 내가 집안일 잘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테니까. 이미 남편은 살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잘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집안 살림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어요. 우선 남편은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새벽에 자서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밥도 챙겨주겠다고 했으나 한 2주 정도 챙겨준 뒤로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차려 먹고 가면 되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내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요즘은 식기세척기가 유행이래. 내 친구 와이프는 결혼할 때 아예 혼수로 식기세척기까지 해왔다고 하더라고. 그때쯤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혼수로 식기세척기를 마련해오지 않았다고 콕 집어 말하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우리 둘이 사는데 식기세척기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어차피 아침은 내가 대충 차려 먹고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가잖아. 그럼 점심은 자기 혼자 차려 먹고 바로 설거지하면 되지. 몇 개 되지도 않잖아. 그리고 내 기억에는 얼마 전부터 저녁은 계속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굳이 식기세척기가 왜 필요해? 자기 말 참 기분 나쁘게 한다. 평일엔 내가 워낙 바빠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지만 주말에는 직접 요리도 많이 해주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참고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건데 자기 대체 낮에 뭐 하는 거야? 뭘 하다니? 집안 살림하잖아. 어제도 빨래바구니에 빨래가 한가득이고 욕실 청소 안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지 알기나 해? 그동안 퇴근 후에 내가 대충대충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자기가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러게 욕실 청소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근데 굳이 자기가 해놓고 왜 딴소리 하고 그래? 앞으로는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식기세척기 하나 사자. 곧 내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식기세척기 사주는 거 어때? 내가 알아봤더니 6인용에 50만 원 정도면 좋은 거 사더라고. 자기 말대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 자기 월급에 비해 그 정도는 그냥 껌값이잖아.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집에 가서 보니 식기세척기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회사 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보니 그까지 식기세척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갔거든요. 대충 빨래만 세탁기로 돌리는 듯 했고 욕실 청소는 아예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집안 정리정돈은 전혀 할 줄 모르는 듯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나 싱크대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식기세척기만 돌리고 싱크대는 한 번도 닦지 않아서 곰팡이가 끼어있는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런 걸 참고 넘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 모든 것을 해야만 했어요. 싱크대를 깨끗이 닦은 뒤 남편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식기세척기 돌리고 난 뒤에 싱크대 깨끗이 닦아야 해. 배수구 안쪽이면 싱크대 구석에 곰팡이가 끼잖아.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 닦을게. 남편이 눈치를 보며 약속했지만 역시나 그 약속이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어느 날은 녹초가 되어 퇴근을 했는데 역시나 싱크대 구석에 또다시 곰팡이가 끼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싱크대 깨끗이 닦기로 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곰팡이가 끼도록 두면 어떡해. 내가 매번 설거지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난 닦아도 잘 안 닦이더라고. 각자 잘하는 거 하면 좋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져 갔습니다. 결국 욕실 청소뿐만 아니라 싱크대 청소며 집안일이 하나씩 제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는 하루 종일 바쁘다는 말만을 반복했는데요. 어느 날은 감기 몸살로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결국 그날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게임을 멈추고는 식기세척기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후라이팬 하나와 그릇 하나를 식기세척기에 돌리고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몇 분이면 끝낼 설거지를 하기 싫어서 식기세척기로 1시간이 넘게 돌린 겁니다. 그 모습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니, 설거지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1시간 넘게 식기세척기로 돌리는 게 말이나 돼? 수세미로 닦으면 금방 닦는 거잖아. 가끔 보면 자기는 진짜 답답한 것 같아. 설거지 안 하려고 식기세척기 산 건데 굳이 힘들게 설거지를 왜 해?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다들 비웃을걸? 이럴 거면 그냥 다시 취업을 해. 욕실 청소부터 나한테 넘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난 회사 일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남편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우리는 대화를 단절한 채 한동안 각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밤새 게임을 하느라 집안 살림은 나몰라라였어요. 결국 집에 가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내내 먹고 노는 백수나 다름없었고 저는 일과 집안일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행동이 괘씸해서 남편 빨래는 해주지 않았지만 남편은 같은 옷을 매일 입으며 게임만 하는 폐인 같은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삐쩍삐쩍 말라가자 희정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 같이 먹을까? 내가 맛집 알아놨거든. 맛집? 너 요즘 살이 많이 빠졌길래 걱정돼서 그래. 아, 그럼 그럴까? 평소 희정이와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당에 앉자마자 희정이가 전곡을 찔렀다고 해야 할까요? 너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뭔가 이상한데 남편이랑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사실 나도 창피해서 우리 집 일에 대해 잘 말 안 했는데
전향부 때문에 우리 언니도 너처럼 삐쩍삐쩍 마르고 그랬거든. 참다 참다 언니가 집에 왔는데 너처럼 그런 몰골이었어. 전향부가 어떻게 했는데? 그 인간 진짜 인간 말종이었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는데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둘이 그러고 있었거든. 그 상간녀도 유부녀라고 하던데 참 대단했어. 혹시 너네 남편도 바람난 건 아니겠지? 바람은 아니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자 희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이혼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혼해야겠지? 당연하지. 전향부 그 인간 보니까 세상에 개선이 안 될 인간들이 있더라고. 이런 때일수록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해. 희정이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 희정이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려야지. 전에 내가 한번 얼핏 말했지만 우리 엄마도 이혼하셨거든. 근데 어렵게 키운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래도 너가 이런 꼴 당하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실걸? 일 복잡해지기 전에 얼른 이혼할 생각해. 나도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긴 한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네. 시간 끌수록 좋을 거 하나 없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그래.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까? 우리 언니 이혼할 때 상담받았던 그 변호사 알아봐 줄까? 희정이 말을 들으며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얼마 뒤 큰 결심을 한 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건 무의미하니까 그냥 이혼하자. 서로 가져온 것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이혼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난 이혼 생각 없어. 그렇잖아도 너가 이혼 얘기 꺼낼까 봐.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남편이 회사를 안 다니는 걸로 이혼할 순 없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이유가 없다 그 말이야. 해볼 테면 한번 해보던지. 남편의 뻔뻔스러운 언행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해봤더니 남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결격 사유를 찾기 위해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눈치 빠른 남편은 그 이후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도 철저히 제가 없을 때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란 시간이 더 흘러갔는데요. 그 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엄마가 집에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한 줄 알아? 아, 그게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어. 그래도 부재중 전화 봤을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 줄 알아? 박서방이 더 바쁜 것 같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엄마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하면서 현준이한테 연락이 왔어. 현준이 오빠가 왜? 무슨 일 있대? 제가 걱정스레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현준이 오빠는 고종사촌 오빠로 몇 번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것을 봤지만 심란해서 모른 척 했거든요. 현준이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너가 전에 코인인가 뭔가를 샀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 엄청 올랐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지금 팔라고 하더라고. 코인? 기억을 더듬고 있던 순간 대학 다닐 때 고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준이 오빠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놓으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귀찮다고 했지만 금융권에 있던 오빠가 틀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해서 권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과
그동안 세뱃돈 받아놓은 것을 거기에 투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비트코인? 그래.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그거 말이야. 그게 지금 엄청 올랐다고 팔라고 했어. 현준이 오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자 흥분된 목소리로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팔라고 했고 그동안 잊고 있던 비트코인을 확인해보자 어마어마하게 올라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제는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서 외쳤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있었어?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듣던 남편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그 코인 팔아서 나한테 반만 줘. 그럼 이혼해 줄게. 뭐? 이걸 왜 너한테 줘? 이건 내 건데. 이혼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그 코인 팔아서 딱 반만 주면 내가 이혼해 준다고.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싫어? 싫으면 그냥 이대로 살던지. 사실 그 정도 금액만 받고 이혼해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안 그러면 너가 평생 나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게 낫지 않겠어? 남편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고 단 하루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코인을 팔아서 반을 남편에게 주고 우리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코인을 팔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말에 엄마가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이놈 사필규정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지? 네 놈의 뿌린 만큼 거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줄 알아? 엄마가 남편에게 악담을 쏟아냈지만 그 인간은 뻔뻔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참 대단했던 것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앞에서는 어떠한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보다 엄마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 엄마와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쯤이 지났을 무렵 그 정신나간 인간이 다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보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유리야, 잘 지냈어? 살아보니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서 찾아왔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 네 얼굴 보면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저기, 내가 더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당장 꺼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자 집안에 있던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고 전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한 채 급히 들어가더니 소금을 가지고 나와서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유리야!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 남편이 후다닥 도망쳤는데요. 전 남편 몰골이 엉망인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신 게 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전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 남편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채 전화를 받았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전 동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보니 전 남편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들어보니 이혼한 뒤 전 남편이 코인에 눈을 뜨게 되었다네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게 받은 돈 전부를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데 초심자의 행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갑부 행사를 하며 지냈다네요. 그런데 점점 욕심을 부리다가 선물 투자까지 하게 되었다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랍니다. 그렇게 선물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했고 나중에는 여기저기 사채까지 써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전 시댁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채를 갚아줬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또다시 코인 투자를 하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전 시부모님 집도 다 날리고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급한 마음에 전 시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저를 찾아가서 빌라고 호통을 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 동서가 절대 연락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에게 전 남편 소식을 알리자 엄마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내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했잖아.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잘 될 리가 있겠어. 결국 그때 그 돈이 그놈한테는 독이 되었네.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아까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며칠 뒤 희정이를 만나서 전 남편 소식을 전하자 희정이도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완전 꼴 좋다. 대박이네. 결국 그 코인 때문에 쫄딱 망한 거잖아. 그렇지. 그 인간한테는 차라리 그때 코인을 몰랐던 게 더 나았던 거지. 그나저나 넌 코인 잘 가지고 있지? 그럼 너처럼 잘 묵혀두고 있지. 절대 선물 투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커피값 아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만 사서 모아놔. 당연하지. 난 요즘 더 알뜰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넌 그때 그 인간 때문에 판 거 빼놓고 나머지는 안 팔았지? 급할 게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얼마 전 희정이가 찾아와서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엄청 오른 거 알고 있어? 그냥 묵혀둔 거밖에 없는데 완전 대박 났어. 이럴 땐 투자에 대해 모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묵혀두니까 돈이 되잖아.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넌 지금도 안 팔 거지? 난 오르거나 내리거나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묵혀두려고. 나도 묵혀둬야겠다. 네 덕분에 큰돈 벌게 됐어. 진짜 고마워. 주식이든 코인이든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종목 사서 나처럼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희정이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엄마가 외치던 사필규정 인과응보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동서가 한 번인가 더 연락을 해왔는데 전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하루하루 인력사무소에 나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구박이랑 구박을 다 받으며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코인으로 대박칠 생각만 하고 있더랍니다. 전 남편은 제게서 받은 돈으로 잠시 호사를 누렸지만 결국 탐욕이 화를 불렀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 집까지 날리고 구박받는 그의 모습에 엄마가 말했던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라서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